가마쿠라의 가을 아침 공기는 서늘했다. 바다 내음이 희미하게 섞인 바람이 낡은 목조 주택의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다나카 유키는 오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침을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켄지의 도시락통에는 영양균형과 색감까지 고려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겼다. 문어 모양 비엔나 소시지, 계란말이, 브로콜리, 그리고 켄지가 좋아하는 타코야끼까지. 마치 잡지에 나오는 샘플 도시락 같았다. 켄지,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유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늘 약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켄지는 이불 속에서 끙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유키는 속으로 기도했다. 켄지의 고등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녀의 불안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신경을 찔러댔다. 식탁에 앉은 켄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인지 얼굴이 푸석했다. 유키는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착한 엄마는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어제 숙제는 다 했니? 어려운 건 없었고? 응. 켄지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다. 유키는 어젯밤 켄지가 잠든 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학 문제집을 몰래 확인했다. 몇 문제가 비어 있었다. 유키는 망설이다 결국 연필을 들었다. 켄지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빈칸을 채워 넣었다. 켄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의 필체를 흉내내는 데는 이제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장 너머 이웃집 사토 할머니가 작은 정원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은 언제나 평화로워 보였다. 유키는 문득 자신의 집 안쪽 현관 옆에 딸린 작은 방을 떠올렸다. 한때 그곳은 그녀의 꿈이 연글던 도예 작업실이었다. 지금은 먼지 쌓인 물레와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 창고일 뿐이었다. 촉망받던 도예가 다나카 유키는 이제 없었다. 이혼 후 홀로 켄지를 키우며 그녀의 세상은 오직 켄지의 엄마라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켄지가 퉁명스럽게 인사했다. 유키는 황급히 따라 나가며 잔소리를 덧붙였다. 가방 똑바로 메고, 길 조심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켄지는 대답 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유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그녀는 착한 엄마의 가면을 쓰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한다. 과연 이 가면은 언제까지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켄지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유키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어머님, 켄지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켄지가 제출한 수학 과제에서 평소 실력에 비해 눈에 띄게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풀어낸 점, 그리고 일부 풀이 과정의 필체가 이전과 미묘하게 다른 점 때문에 부정행위 의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키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켄지는 절대 그럴 아이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을 아는 것은 유키 자신이었다. 담임은 일단 켄지와 먼저 면담을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유키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켄지를 위해서였다고, 그저 조금 도와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여 모든 합리화가 산산조각났다. 자신이 한 짓은 아들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아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독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차마 켄지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켄지 역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마주 앉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켄지,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었어. 켄지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싸늘한 눈빛이 유키에게 향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켄지, 엄마는 그저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됐어. 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가 뭔데 내 숙제에 손을 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었어. 엄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내가 뭐가 돼? 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유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이 쌓아올린 착한 엄마라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켄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다. 유키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눈물이 뜨겁게 솟아올랐지만 흘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날 밤 유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켄지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착한 엄마가 되려는 노력이 오히려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엇나간 걸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켄지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평소처럼 깨우러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노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유키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켄지는 결국 학교에 지각했다. 유키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켄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 점심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돈을 놓아두었다. 켄지는 말없이 돈을 집어들고 학교로 향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거리감이 모자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유키는 켄지의 일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 했었다. 숙제를 도와주지도 준비물을 대신 챙겨주지도 않았다. 켄지가 늦잠을 자도 깨우지 않았고 성적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다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켄지는 더욱 엇나가는 듯 보였다. 학교에 지각하는 날이 잦아졌고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방에 틀어박혀 게임하는 시간만 들어갔다. 유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이러다 켄지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그녀를 흔들었다.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아직 켄지는 어린데. 아니야. 이건 켄지를 위한 길이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유키의 내면은 끊임없이 충돌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키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사토 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쳤다. 사토 할머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유키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나카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유키는 망설이다 켄지와의 일을 에둘러 털어놓았다. 아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길 바라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고. 사토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잘 가꿔진 분재 하나를 가리켰다. 저 소나무 분재 보이지요? 예쁘게 자라라고 너무 싸고 돌기만 하면 뿌리가 약해져서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기 쉬워요. 때로는 거친 비바람도 맞게 하고 보기 싫은 가지는 과감히 쳐내야 더 튼튼하고 곱게 자랄 수 있답니다. 할머니의 말은 평범했지만 유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너무 감싸기만 하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켄지에게 해왔던 일이었다. 유키는 사토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유키는 충동적으로 작업실 문을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레와 선반 위의 초벌기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흙상자를 꺼냈다. 차갑고 단단한 흙덩이를 손에 쥐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손끝이 떨렸다. 물레 앞에 앉아 페달을 밟았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물레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유키는 서툰 솜씨로 흙덩이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몇 번이고 흙은 뭉개지고 형태를 잃었다. 하지만 유키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시간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작은 찻잔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표면은 거칠고 모양도 삐뚤빼뚤했지만 그것은 분명 유키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것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일부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 후로 유키는 틈틈이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는 불안과 죄책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은 여전히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는 유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유키는 켄지에게 거리를 두면서도 그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켄지가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는 날에는 속으로 기뻐했고, 숙제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힌트만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유키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 하면 엄마도 요즘 힘들어 켄지는 방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다. 착한 엄마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유키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했고 모자 사이의 골은 깊어지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마쿠라의 하늘은 자주 흐렸다. 유키의 마음도 그 하늘을 닮아 있었다. 변화를 향한 희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켄지를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후회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켄지의 중학교 2학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중요한 학기 말 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다. 유키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였다. 특히 수학 점수는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켄지는 저녁 늦게 귀가했다.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다. 유키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성적표를 올려놓았다. 켄지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망했어. 켄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어떡해? 나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해? 엄마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예전처럼. 엄마가 학원에 전화해서 상담도 해주고 과외 선생님도 알아봐주고 뭐든 좀 해줘. 제발. 켄지는 거의 애원하듯 유키에게 매달렸다.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에 유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켄지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유키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켄지가 스스로 넘어야 할 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유키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건 속상하고 힘들겠지. 하지만 이건 네가 책임져야 할 결과야. 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가 학원에 전화하거나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건 네가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야. 뭐라고? 지금 나보고 이걸 혼자 다 하라고? 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얼굴에 스쳤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힘든 거 알아. 엄마도 마음이 아파. 유키는 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켄지, 이건 네 인생이야. 네가 부딪히고 네가 해결해야 해.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유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도망가지 않아. 네가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네 곁에 있을게. 언제나. 켄지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유키는 그런 아들을 몰치 안아주었다. 따뜻한 위로가 아닌 함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가마쿠라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모자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슬픔이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연결고리가 희미하게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약하지만 진실된 유대감이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켄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려 애썼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도 많았다. 유키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애써 감췄다.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저 묵묵히 켄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지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내밀고 때로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유키 역시 자신의 싸움을 계속했다.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는 시간은 그녀에게 위안이자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그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엄마라는 허울 좋은 목표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과 엄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작은 지역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인 작가전에 용기를 내어 작품 몇 점을 출품하기도 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다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시간이 흘러 가마쿠라의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돛빛 새싹이 돋아났다. 유키와 켄지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먹함과 어색함은 남아있었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대신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들이 늘어났다. 어느 주말 아침 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 만들기로 했어. 서로